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주식창을 덮고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종목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하루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자꾸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 셀코리아가 강조되다 보니까 더욱더 투심은 약화되고 지수는 더욱더 하락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난 코로나19가 시작하고 막 초창기 때 지수가 정말 급격히 하락했다가 또 강력한 V자 반등으로 상승을 해줬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V자 반등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반등 타이밍 노려보면서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저희가 장중에도 장후에도 계속해서 전략들 그리고 멘탈 케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도 이겨내시고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정말 홍준 전문가님을 만난 게 행운이다 이러면서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뜰살뜰 챙겨드릴게요. 오늘도 주토피아로 다 함께 출발해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한번 연저점을 갱신한 하루였습니다. 2.74% 하락한 코스피 2342.81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4.03% 하락하면서 746.9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주토피아에서 살펴볼 두 가지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원자력 발전인데요. 이 두 가지 테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여기에서 종목 힌트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실 우리 홍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겠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추신 분이고요. 또 한 번 우승하기 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 우승을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 전문가님의 실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BTS 지금 10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월 30일에 소개해드려서 보유 기간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S에너지도 65%, 네온테크가 51%, 서현이와 32%, 31%, 나머지 종목들도 20% 넘는 수익률들 챙겨갔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히든 종목도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더 큰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휴림로봇이 460%, 한신기의 186%,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률 100% 넘는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로 저희는 수익률을 더해가고 있는데 오늘도 시크릿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후반에 시크릿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목 계좌에 담아서 계좌 복구하시고 수익도 챙겨 가보셔야 되겠죠. 자,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종목 로드맵인데요. 앞서서 오늘 원숭이 두창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풀어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 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맵 보내드리면요.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철저히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는 자료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주식 기초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4강이고요. 추세 분석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는데요. 이제 이런 하락장을 기회 삼아서 또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공부를 해보고 재정립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1강부터 20강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 모아보시면 주식 기초 지침서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도 받아가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테마 분석과 또 시크릿 종목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서 다 함께 주토피아로 출발해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정말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토피아 이끌어주실 우리의 선장님 홍주원 전문가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지금 주토피아와 함께 시장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생존에도 가까운 우리 주식 매매가 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시장 상황에서 어려워하고 계시고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위로도 해드리고요. 정말 전략들도 제시를 해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거 터치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전, 장후, 장중에도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정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도대체 지금 국내 증시 하락이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이게 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의 주체 세력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더 이상 어떠한 저점을 언제 잡을지 요거는 거의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지수 차트 상으로는 이미 저번 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네. 어떻게 보냐? 여기 딱 지금 보시면 그 코스피 기준으로다가요. 2250포인트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어놨던 선이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그어놨던 선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를 네. 지금 터치를 했네요. 그렇죠? 네, 거기 빠지면은 제가 2250까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빠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250까지는 봐야 되고 여기가 이제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일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왜 이렇게 빠진 거냐? 그러니까. 예, 오늘 코스피가 2.74%, 코스닥이 4% 넘게 맞아요.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죠. 그런데 오히려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의미는 무엇이냐? 조금만 건드려도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없이도 지금 많이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 없이 빠졌던 시장을 좀 보자면은 공매도가 좀 많이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로도 신용잔고가 좀 많이 신용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증시는 상승했는데 오늘 우리 장은 왜 빠졌냐? 원숭이 도창 때문입니다. 원숭이 도창이 이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네. 이제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저런 이런 좀 시장의 약재가 겹쳐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맞아요. 연고점 갱신했죠. 연고점을 또 갱신하면서 1,400원까지 좀 터치를 해줬더라고요. 굉장히 장중에는 1,297원인데 장 끝나고 나서 1,3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또 올라갔고 지금 국채 금리다 환율이다 해서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물가까지 오르고 있고 여기에서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 인상도 강력하게 조금 강조를 했던 미국인데요.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요. 저번 주에 있었던 연준의 이제 컨퍼런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들어보자면 해석을 해보자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무서워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될 거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년에 7, 8%까지 봐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또 저녁에 연설이 있어요. 지금 또 앞으로 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좋은 내용이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이제 거기에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다만 시청자분들이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물가와 이제 그 금리 인상적인 문제인데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우선은 연설을 하고 나서 시장이 쭉 빠졌어요. 예, 그 이후로 쭉 빠졌죠. 그럼 금리 때문에 빠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연준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7, 8% 올린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9%에서 10%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좀 투심 위축이 더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지금 금리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 인상을 왜 시킨다 그랬어요? 물가를 물가 안정 잡기 위해서. 그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킨다 그랬는데 지표상으로 일단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됐고 지표상으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금리 인상의 수단이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강력하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물가 안정에 있어서 큰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되도록 지금은 놔둬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지수가 빠질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인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오셔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뭘 할 수 있냐? 그나마 해봤자 뭐 인버스를 사던가 아니면은 뭐 선물 옵션을 한다던가 뭐 요 정도가 있는데 해칭이죠 한마디로 해칭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해칭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잘못하면은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다 그렇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웬만하면은 조금씩 공부만 할 뿐이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응도 안 돼요, 사실은. 뭘 대응하겠습니까? 지금 손절할 거예요? 손절 못 하잖아요. 지금 무슨 이런 지수에 손절을 해요? 손절이라는 건요, 시청자분들 어느 정도 시장 지수가 올라오고 나서 내가 포트 점검을 한번 해본 다음에 버릴 종목 버리고 다시 갈아탈 종목 갈아타야지. 지금 여기서는 바보 되는 겁니다. 바보. 그러니까 절대로 손절을 하시면 안 되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둔화 시즌이 맞아요. 네. 네, 뭐 명백하죠. 경기 둔화 시즌이 맞지만 시장 지수는 언제든지 그 경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경기 둔화 시즌이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럼 경기 둔화를 헤쳐나와서 자 미국이 바라보는 거는 2년 안에 그 인플레를 다시 2%로 낮춘다라는 거거든요. 네. 올해까지는 물가 안정, 올해와 내년까지는 물가 안정에 좀 힘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원상 복구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시장이 내년 내후년까지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는 게 뭐예요? 그 주가는요 항상 주가 지수도 그렇고 개별 종목의 주가도 그렇고 현재 사건에 대입해서 올라가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입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 사건에 있어서 먼저 올라가거나 먼저 빠지는 겁니다. 주가도 똑같고 지수도 똑같아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금리가 7, 8%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아직 안 올랐죠. 시장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오르기 전에 빠졌죠. 그러니까 선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건 다 원리는 어. 똑같아요. 이 주식이라는 건요, 시청자분들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올해 실적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고 너무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주가는 오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순간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다. 먼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쿠팡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쿠팡 관련주들 여러분 한참 핫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상장되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800%, 900% 올랐죠. 상장 직후에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이게 바로 주식의 원리예요, 시청자분들. 주식의 원리.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선반영시키는 게 주식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충분히 미래에 있을 경기 둔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있어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둔화되는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 더 빠질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코스피 225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두세요. 각오를 하고 있으라고요, 시청자분들. 각오를 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각오. 그러니까 맞을 걸 알고 맞으면은 그 긴장감이 덜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충격도 덜하죠. 예를 들자면 이거 네.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그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네. 예, 어차피 지금 시장이 뭐 우울하고 걱정한다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네.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럼 그 다음 학교 가서 요즘은 안 맞겠지만 우리 때는 많이 맞았죠. 예전엔 틀린 거 많이- 개수대로 맞기도 했었죠. 많이 맞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일 맞을 걸 알고 있어요. 네. 내일 맞겠구나. 네. 알고 학교로 가겠죠. 네. 그럼 교복 안에 이제 체육복도 더 껴 입고 그렇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도 아픈 건 똑같아.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빠질지 모르고 그냥 맞을지 모르고 맞으면은 많이 아파요. 그렇죠. 많이 아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청자분들 그냥 각오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저번 주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급락 맞아요. 나왔을 때부터 네. 여기까지 열어둬라. 2250포인트. 코스닥은 어디까지? 700포인트까지 열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찐바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그건 신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각오는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뭘 시도도 하지 말고 손절도 필요 없어요. 손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버티시면 되고요. 시장의 주체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공포를 집어삼키고 공포를 먹고 시장에 주식을 던지기 시작할 때 매물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노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도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네. 유도되지 마시고 일단 버티세요. 버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게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정말 코스피가 다시 13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기 시작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럼 네네. 저점에 가까워진 거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서 더 빠지면은 주체 세력들도 시장 들어 올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냉정하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불안하다. 너 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고 뭐 질문도 하고 좀 배워보고 싶다. 지금 이거를 같이 타개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통 메신저 한번 들어와 주세요. 네, 이렇게 홈존 전문가님이 정말 더 빠질 각오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마 혼자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지금 보시면서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야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 보시면서 나도 그래요. 나도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분들도 답장해 주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허심탄회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정말 비료주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토피아의 홍주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테마로 비료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성OMB나 우진BNG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누버까지 해서 오늘 세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단기적인 수급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볼만한 내용인지 이제 다시 한번 또 궁금해지거든요. 전문가님, 비료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거 조금 애매하죠. 네, 제가 이제 눈을 이야기 드리지만 사실 뭐 오늘 또 많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뭐라 그랬냐? 앞으로 식량난은 기정사실하고 지금 뭐 가뭄이다 뭐다 해서 지금 뭐 아예 수확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농사 네네.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식량난이 더 심해질 거고 지금 수출 제한 품목이 몇 개라 그랬어요? 52품목이라 그랬습니다. 네. 52개의 품목. 지금 그만큼이나 식량에 대한 수출 금지도 지금 식량 최대 수출 국가들이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식량난은 기정사실한데 그렇다고 투자를 하자니 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거 좀 들어갔다 물리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식량난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이래서 애매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무슨 솔루션을 드렸죠? 골고루? 조금 맞아 골고루 사는데 네. 뭐 이제 비료주도 사지만 뭐 식료품주도 사고 그리고 이제 유통 쪽도 사고 네, 물류 네. 유통 쪽도 사고 두루두루주 제가 좀 보자 그랬습니다. 비료, 사료 뭐 뿐만이 아니라 식료품 두루두루 보는데 거기 안에서도 뭘 보자 그랬죠?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맞아요. 관심을 조금 덜 받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다시 눌림이 있거나 다시 이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어제 우진BNG나 효성OMB, 누보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오늘 기가 막히게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10% 가까이 오늘 뭐 누보란다 저기 우진BNG 올라왔고요. 네. 효성OMB도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거래량 800만 주 거래 대금이 1,100억이 나왔어요. 장중에 18%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수급이 4,160만 주 거래 대금 1,46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장중 26%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종가는 16%대지만 수급이 굉장히 괜찮죠. 제가 딱 찝어드린 종목 세 종목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식량난은 기정사실하고 올라갈 종목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된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식료품주 테마 안에서도 뭐가 많아요. 농업 쪽도 있고 비료 사료 쪽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식료품 관련주도 있고
그 유통 물량 그 물류 유통 쪽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수급을 받아볼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볼 만한 거는 스마트팜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 네. 쪽. 지금 뭐 기후 위기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말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또 이제 그 대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시장에서 뭔가 좀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지만 분명히 스마트팜이 한번 들고 일어섭니다.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농기계 쪽 분명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대동기업 많이 올랐죠. 네, 그때 네,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식료품이 메인이긴 하지만 그 들러리들이 있거든요.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 들러리들도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예, 거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련주 알아보고 싶고 지금 후발주가 좀 궁금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그래도 짧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왜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짧게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짧게 한번 먹어볼 만한 거 지금 궁금하다 하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저희 시크릿 종목도 굉장히 좋지만 또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던 이 비료주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늘도 테마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바로 뜨는데요. 이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시크릿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하는 테마가 내일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주도해 나갈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진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는데 원숭이 두창이 결국에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앞에서 시장도 이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주들이 오늘 상한가까지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원숭이 두창도 단기 테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한 달 이상, 좀 두 달 이상 봐야 되는 건데 네. 뭐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 뭐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해서 지금 코로나와 동급인 2급 감염병으로 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2,000명이 좀 돌파가 되면서 그러한 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랄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랑 선상에 두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전염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칸막이 해놓고 마스크 쓰고 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원숭이 도창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천연두예요. 천연두. 예, 천연두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뭐 호흡기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한 어떠한 뭐 이 액체가 섞인다던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예? 네네. 뭐 애정 행각을 한다던가 네네네.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감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심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치명력이 높다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조금 언론들이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숭이 도창 자체는 그 치명률이 높지가 않아요. 이거 언제적 자료를 갖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뭐 진짜 생 조선 시대 때 네. 천연두로 죽은 사람 많죠. 네. 현대 시대 천연두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엔 없죠. 그렇죠. 네. 천연두로 죽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달을 했다라는 건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천연두랑 치료법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제가 없어요. 원숭이 두창은. 왜 없을까요? 백신이 있어서? 아니요.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지? 왜 백신도 없고 왜 치료제도 없을까요? 자연 치유가 되나? 그게 아니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만들 필요가 없냐? 기존의 인류가 만들어놨던 이 천연두 치료제로 치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의료 업계에서는 제약 업계에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돈이 됐으면은 제약 업계가 어떤 업계입니까? 이게 돈이 됐으면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개발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치명률이 높다라는 것은 현대 시대에서 이게 지금 자주 발병이 되는 국가가 어디죠? 아프리카 지금, 국가죠. 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네. 국가는 가난한가요? 아니면 부의 나라인가요? 가난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아프리카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선진국은 상상도 못할 아직 말라리아에 시달리고 있고 말도 안 되게 지금 죽어나가는 그 국가잖아요. 네. 거기에서 치명률이 높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치명률이 높다, 공포감을 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의학 기술로는 네.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방치를 해두지 않는 이상은. 한 가지 좀 네.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자면 사실 네.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도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그런데 부분도 제가 좀 네, 설명을 원숭이 드릴게요. 두창도 혹시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로나는 신규 바이러스예요. 네. 바이러스가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없던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타난 거죠. 그죠? 원숭이 두창은 지금 1930년대 때부터 계속 이게 나왔었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기존병이라는 거예요. 네. 기존의 질병. 그러면은 새로운 질병. 이게 무슨 차이일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새로운 백신- 질병은 이제 개발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처음부터. 백신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기간이 3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최소 낮게 잡아도 3년이에요. 요번에 코로나 백신이 나온 게 1년 만에 나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네. 빨리 만든 거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역사가 깊은 질병인데 왜 백신을 안 만들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와 같은 선상에 두는 거는 바보 같은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 종목에 대해서 전략은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정도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재료 소멸이 언제 될지 모르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공략을 하기가 좀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두세 종목이에요. 네네.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미코바이오메드인데 벌써 투자 주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수급이 이만큼 지금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1,500만 주에 거래량 2,700만 주. 수급은 좋아요. 사실은 수급은 좋아서 요거는 조금 단타 개념에서 조금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가 굳이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를 한 번쯤 공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낮게 있는 파미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치료제 관련주로 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아직까지 좀 이렇게 안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오늘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네. 직접적인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 약간 뭐 이제 그런 재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도 있기도 하고. 거의 의미가 없다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력들 장난질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나마 이제 좀 이 관련주에 깊숙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이 그나마 파미셀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한번 보실 거면 차라리 파미셀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인데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너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홍준 전문가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볼 만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차라리 낫겠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하고 솔직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원숭이 두창과 관련돼서 또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한 로드맵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들이 적혀 있고요. 종목명은 저희가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 자료 고퀄리티로 바로 받아서 휴대폰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하니까요. 받아보셔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시고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발전인데요.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일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잘 버텨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가 또 홍주 원전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것만큼 원전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좀 파헤쳐 봤었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돌아온 건가요?
다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라고 제가 네, 좀 몇 맞아요. 번 이야기를 네네. 드렸어요. 예. 뭐 지금 시장 지수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 우선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지금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수단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특히나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 원유가 지금 뭐 언제까지 오르겠습니까? 그죠? 내려가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시대도 지금 또 뭘로 바뀌고 있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 앞으로 시대는 로봇, AI, 인공지능, 통신, 자율주행, 전기차 등등등 심지어는 이 헬리콥터도 이제 전기 헬리콥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 예, 전기 배터리를 장착한 비행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전기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기로 이제 뭐 산업 교체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원전이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흐름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원전이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한전이 움직일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까지 일진파워, 일진전기, 보성파워텍 이런 거 올라간 것도 뭐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선반영이 됐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한전이 움직일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전은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전력 설비 오.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 SMR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그 SMR 개발에 2028년도까지 4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원전 테마 그 원전 산업 쪽으로 고용 지원금을 해서 1조 원 정도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정부가 원전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통령 당선 시절에. 후보 시절에도 충분히 이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소형 원전 쪽도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방문을 했대요. 원자력 공장.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오르다가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참 재밌는 종목이에요. 왜? 이게 원전 관련주기도 한데요. 풍력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전지 관련주기도 하고 오, 다 가지고 있네요. 네.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또 전력 설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 특히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또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가 않아요. 항상 매출액이 10조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매출도 잘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런 거 치고 시총 높은 거 치고 주가가 좀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액면가가 높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주식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싸 보이는데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미래 가치를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치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참 참고로 하시고 다만 이 종목은 좀 무겁죠. 제가 아까는 이렇게 그랬잖아요. 유통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호가가 굉장히 두껍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올리기가 무거워요.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예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친구인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다만 이런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 말고 조금 가볍게 가는 종목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빨리빨리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주토피아에서 이렇게 원전 관련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챙긴 적이 있거든요. 히든 종목 보시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도 있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했었습니다. 다 제 종목이에요. 186%의 수익률 가져간 거 여러분 2위에 보이시죠? 정말 200% 가까운 수익률을 우리가 원전주로 챙겼었는데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좀 가볍게 움직일 만한 종목을 저희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토피아를 통해서 지금 한신기계를 못 챙겨가신 이제 방송을 뒤늦게 보시고 못 챙겨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후속주로 좀 가볍게 움직일 만한 원전주를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네.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전략은 노란톡에서 네네네, 알려드리니까 좋습니다. 에너토크 네. 종목 괜찮습니다. 에너토크 좀 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에너토크는 또 저랑 이 인연이 깊습니다. 왜요? 이 에너토크는요 제가 이제 먹고 빠지고로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와, 종목이에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2020년도 때도 한번 공략을 했다가 크게 수익을 한번 봤었고 2021년도 때도 눌리면서 한번 또 공략을 해서 가지고 수익을 또 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올해 역시 또 공략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공략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참 웃긴 게 있어요. 제가 공략했던 라인이 언제였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2021년이죠. 2021년 11월 12월에는 요 라인에서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그 2021년
한 번, 두 번을 공략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공략했었을 때가 요때였어요. 요때. 근데 좀 빠졌죠. 네네.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도 그때 공략 시점이랑 비슷한 주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략하기 좋아하는 주가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에너토크의 파동 흐름을 봤을 때 항상 10,000원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전략은 노란톡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다 그렇죠. 방송에서 네네네. 다 공개하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또 후속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정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홍준 전문가님이랑 인연이 깊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 좀 애정이 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매매하다 보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해보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너토크 전략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고 저희가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대해서도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종목명을 가려드렸어요.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로 종목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전략대로 또 종목별로도 선별을 하셔서 가져가신다면 원자력 발전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하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벌써 알찼는데 이제 시크릿 종목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저희 시크릿 종목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이 노란톡방에서도 지금 확실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크릿 종목을 또 가져가 봐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시크릿 종목도 수익률이 적지 않고요. 100% 넘는 지금 수익률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한 수익률인데 오늘도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초성 힌트 바로 주세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보여주세요. 시옷, 히읗, 지읒, 기역. 시옷, 히읗, 지읒, 기역. 오늘은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글자 수가 적으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오늘 4글자인데 어떤 테마인가요? 테마가 2개로 엮여져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재료가 다양하네요. 네, 전기차와 바로 반도체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전기차와 반도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이기도 하고 종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인지 유추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다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딱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얼른 들어와 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힌트가 이어집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길래 또 이 종목을 네.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선 재료를 조금 살펴볼까요? 네네. 네. MLCC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MLCC라고 MLCC.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 전기차 시장에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MLCC는 이게 또 반도체와 또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 4680 원통형 배터리. 요게 지금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요거를
누가 발표를 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발표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680 원톤형 배터리 양산 설비 라인을 구축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경우에는 어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냐? 바로 MLCC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기대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국내 전액 콘덴서 시장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공급하기 시작한 SSD 전용 전액 콘덴서의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매출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그러면은- MLCC도 지금 기억이 긴가민가 하고 전에 콘덴서 뭐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모르겠어요. 잘. 그러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모멘텀 분석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냥 네. 쉽게. 네. 자, 첫 번째. 이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겠지? 네. 차세대 배터리 시장. 차세대 배터리 시장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있을 배터리 시장. 네. 차세대가 뭔지는 알죠? 아, 네, 다음 네, 세대. 차세대. 네. 다음 아유, 세대. 너무 또 쉽게 해주신다. 배터리 네. 시장. 그 다음 세대 배터리 시장이 이제 확대로 인해서 매출 성장에 기대감이 올라온다. 이거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 모멘텀.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 투자로 인해서 수혜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왜? 이 종목이 현대차에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니다. 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모멘텀까지 알아봤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점유할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많이 유출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다 하시더라도 아니면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일단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유출을 해주시면서 정답을 맞춰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뭐 주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종목일 수도 있고 그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공략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 방송에서 힌트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모멘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종목이 차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네. 중요하잖아요. 차트는 지금 안 좋죠. 아, 네. 네. 지수에 왜 영향 많이 받았나요? 당연하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아휴 이렇게 되지만 이제 막상 살라고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건 지금 기회다 싶은 그렇죠. 거죠. 싸죠, 싸. 네. 지금 싼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싼데 사실은 여러분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에 네. 아무거나 사면은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죠? 잘 낼 수 없죠, 지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나도 빠졌기 때문에 아유 지금 아무거나 사도 맞아요. 수익 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반등 나오면은 반등 나오는 종목들만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냐 아니냐? 반등 무조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차트를 보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불안해요. 네, 아니 네. 이게 또 오늘 보는 종목은 그러니까 어제 종목까지는 사실 차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얘는 거의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우하향인데요. 내리 꽂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바로 90%는 다 이래요. 지금.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드는 종목인 것 같은 거죠. 의심 많이 하시고요. 일단은 네. 원래 그거 네. 정상이에요. 이게 너무 바람직한 거예요. 네. 왜냐? 주식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확신이 아니라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의심이 주식은 많이 의심에서부터 가는데? 출발을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근거 있는 의심을 좀 해야 되고 음.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과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회복이 안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당연히 딱 나와 있어요. 한철진한 종목들, 테마들, 철진한 테마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테마들은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들은 회복이 됩니다. 네. 특히 제가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을 맞아요. 받는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받는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그냥 올라가요. 오.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차트
다 펼쳐보면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다 맞아요. 빠져 있어요. 네. 다 빠져 있고 오늘 이제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어제 시크릿 종목 뭐 가지고 나왔죠? 어제 도화 엔지니어링. 맞아, 그거 네. 가지고 나왔죠. 그게 이제 오늘 한 2%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2% 정도? 2% 정도 빠졌어요. 네. 오늘 이런 지수에 2% 빠졌습니다. 네. 별로 안 빠진 거죠. 잘 지지를 해줬는데요. 네, 근데 이제 노란톡방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왜 이렇게 빠지나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이 톡을 봤어요. 네, 네.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종목 아니고 지금 시장 종목들이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통망 시스템을 다 딱 펼쳐가지고 그 수백 종목이 들어있는 교통망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거를 펼쳐서 그냥 스캔을 해가지고 그냥 탁 띄워버렸어요. 네, 아, 요걸 요거를 띄워버렸습니다. 네, 띄워주셨군요. 네. 네. 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 팔았죠, 뭐. 시퍼렇습니다. 시퍼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찝어드린 종목들은 그때 이후로 잘 안 빠져요. 네. 잘 버텨줍니다. 맞아요. 이 네. 종목도 내일 시장 지수가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질걸요? 오늘 왜? 오늘 9% 가까이 빼버렸거든. 이 좋은 종목을. 진짜. 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아예 말라버렸어요. 오. 4만 주밖에 안 나왔어. 4만 주. 네네네. 4만 주면 거래가 거의 없었다 보시면 돼요. 네네네. 이거는 누군가 그냥 툭 건드려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만 생각해도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상승이 나올 만한 그렇죠. 종목이긴 하네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제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더라고요. 네. 시장 지수에 비해서 정말 안정적이고 뭐 이 급락이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주토피아 내내 하락장이었습니다. 맞아요. 4월부터 쭉 하락장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시크릿 종목, 히든 종목 수익률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적재적소에 잘 뽑아서 잘 우리가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자, 우선은 이제 시크릿 종목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시청자분들, 시크릿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한 종목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수익을 내는 종목을 꾸준하게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속성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딜 들어오셔야겠어요?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지수가 빠지더라도 결국은 경기 성장에 따라서 시장은 우상향을 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났어도 코로나가 터졌어도 금융위기가 왔어도 IMF가 터졌어도 시장은 결국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오늘만 다음 달만 내일만 보고 투자하면은 어때요? 불안하고 무섭죠? 근데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나가는 태풍, 바람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수익의 연속성을 챙겨가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더 잘 배워야 되고 저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잘 배우셔서 앞으로 연속성 있게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노란톡 메신저 안에서요. 네, 좋습니다. 저도 맨날 홍준 전문가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수익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느껴보고 누려보고 싶으시죠?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데요. 오늘 공개해드린 이 시크릿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공략법이 또 공개가 되고요. 오늘 테마에 대해서 로드맵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의 연속성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같이 좀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